네, 이번 시간에는 수분 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분 부족 현상. 활엽수 같은 경우와 활엽수와 그리고 침엽수의 수분 부족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각의 나무들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한렵수 같은 경우는 수분 부족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잎이 축 처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분 부족 현상의 초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서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잎 전체의 공급이 적어지면 잎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특히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에틸렌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지는 현상도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침엽수를 보게 되면 황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한엽수 같은 경우는 쉽게 물 부족에 대한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만 침엽수는 오랫동안 버티다가 전혀 수분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가 일순간에 황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순간에 황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말기다, 수분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는 포장 용수량, 충분히 물을 줘서 이 포장 용수량, 토양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줘서 유수분을 확보해야 되겠죠. 유수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위조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조점이 발생을 했을 때 위조점에서 영구 위조점으로 가기 전에 잎들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그리고 증상을 보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탈수 현상, 그리고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엽수는 저항성이 아니죠. 바로바로 그 부족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침엽수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부족할 때 황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 황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한엽수와 침엽수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기공의 위치, 그리고 수분 증발산 양을 하고 있는 잎들의 기공의 위치와 그 형태,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침엽수, 한엽수 구조를 한번 보면요. 한엽수 같은 경우는 잎의 가장 바깥쪽에 공변세포가 있고요. 그 위쪽에 위족세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기의 유출입이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분의 유출입이 쉽다. 그에 반해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긴 통로 안쪽에 이렇게 공변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위족세포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기의 유출입이 쉽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증발산량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분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잎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쉽게 물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활엽수의 잎의 특징이고요. 침엽수 잎은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증발선량에 대한 이동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침엽수는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요. 쉽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